늘스타TV를 구독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로 받았던 여러분들의 질문 중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이디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ELODIE님께서 2주 전에 보내주신 질문으로 무려 19개의 좋아요를 받은 질문입니다. 승무원을 하셨던 분들이시면 다들 좋은 점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단점은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점을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야 나중에도 놀라지 않고 후회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건강상의 문제, 건강에 대한 단점,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네요. 가장 많이 듣는 탈모,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중이염 등등에 대해 왜 걸리는지, 그리고 늘스님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전직 승무원 출신이 말하는 정말 승무원의 단점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극복법까지 제가 다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셔야겠죠? 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승무원의 단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차로 인한 건강과 체력에 대한 문제 되겠습니다. 병명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 우선 탈모, 탈모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승무원의 탈모 예방법 제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모가 걸리는 이유는 뭐 뻔하죠. 우리가 항상 스프레이를 많이 쓰고 늘 쪽진 머리 헤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헤어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스프레이 제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은 실제로 가르마 방향을 계속적으로 바꾸거나 올백 스타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보기도 하고요. 단발컷이나 쇼컷 등의 다양한 변신을 하면서 머리 스타일링을 변신하고 그리고 헤어 제품을 조금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죠. 그래서 탈모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도 굉장히 많이 사서 병행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까지 이 세 개는 세트로 한번 묶어볼 것 같아요. 무거운 짐들을 손님들 도와드리느라 핸들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카트도 이게 기내식이 앞뒤로 다 꽉 차 있으면 약 100kg 정도가 되거든요. 그 무거운 카트를 50kg도 안 되는 정말 가녀린 승무원들이 혼자서 핸들링을 하다 보면은 이게 팔 힘으로만 넣다 뺐다 하다 보면은 여기 손목 터널 증후군도 올 수 있고 허리도 삐끗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목도 디스크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 수칙을 회사에서도 알려주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핸들링할 때에는 반드시 동료를 불러서 2인 1조로 짐을 핸들링을 해라 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들 때도 3단계 해가지고 몸 쪽으로 끌어당긴 뒤 허리와 온 전체 몸을 사용해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지 절대로 혼자서 들 때에는 팔 힘으로만 들지 마라 이런 수칙들이 있는데 너무나 바쁘니까 그런 소리는 진짜 너무나 원론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승무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킬 때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승무원이라는 걸 1, 2년 하고 말 단기 레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60세인데 정년이 앞으로 65세까지 는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손자, 손녀가 있을 할머니가 될 때까지 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게 좋으니까 너무 당장 눈앞에 잘 보여야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주는 권고 수칙을 따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 그리고 항공성 중이염, 이건 주로 어떤 상황에서 걸리냐면요. 감기로 코가, 목이 막혀 있을 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항공성 중이염이라는 거는 이착륙할 때 항공성 중이염이 가장 많이 오는데 기압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걸 견디질 못하고 귀가 딱 막히면서 통증이 오는 사례인데요. 저도 감기에 걸렸을 때 항공성 중이염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병가를 3일 정도 내주셔가지고 그때 쉬면서 복귀를 빠르게 할 수 있었는데 감기를 우선 걸리지 말아야 돼요. 저한테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홍삼을 매일같이 챙겨 먹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의 한 시즌도 감기를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홍삼 챙겨 먹고
비타민, 오메가3, 정말 몸에 좋은 것들 야금야금 잘 챙겨 드셔야 된다. 젊은 나이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요. 홍삼 강추입니다. 또 그리고 이창육 씨의 침을 삼키거나 물을 마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목캔디랑 포얼스가 정말 저한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으면서 침을 계속 삼키게 되니까 이창육 씨의 입에 그걸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항공성 중이염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겔리에서는 내 체온과 같은 약간 미지근하고 따뜻한 그런 물을 계속적으로 수시로 마시는 거, 저는 2리터 마시기를 도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중이염 같은 것도 훨씬 더 덜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리불순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생리불순 시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갑질하는 손님들, 정말 안 좋으신 상사를 만났을 때에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서 기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상황을 겪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존버 정신. 그 순간에는 좀 잊고 애국가를 부른다거나 하면서 버티고요. 버티고 나왔을 때 나를 위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동남아 같은 저렴한 물가 그런 곳을 가게 되면 마사지를 굉장히 즐겨 했는데 1일 1마사지, 2마사지를 받을 정도로 뭐 헤드 스파 아니면 발 마사지 이런 것들 저렴하잖아요. 10,000원, 20,000원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나를 좀 투자를 하고 힐링하는 거, 먹방, 쇼핑 등등, 뭐 사우나도 정말 많이 갔는데 그런 것들 호텔에 딸려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이용하면서 굉장히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리불순에는 건강 체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는 동기 같은 경우도 그 요가를 지금 거의 뭐 전문가처럼, 지도사 자격증이 없지만 거의 준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경지가 이르다 보니까 홈트레이닝으로 언제든지 호텔에서도 요가가 가능하면서 이 생리불순을 자연적으로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강 체질이 아니더라도 점점 더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줄로 인한 문제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 경조사죠. 요즘 결혼도 많이 하는 시즌이고 돌잔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승무원들은 참 가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스케줄을 거의 뭐 한 달 전에, 정말 초에 이렇게 받아야서 이걸 휴가를 내야 하는데, 저도 이제 청첩장 같은 것들을 보면은 보통 모바일 청첩장이 한 달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승무원들은 그때 받았을 때는 휴가를 이미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결혼할 것 같은 뭐 브라이덜 샤워 사진이 올라왔다거나 이 친구가 결혼한다는 뉘앙스가 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해서 거의 한 2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놓고 메모장에 적어서 꼭 가야 하는 친구들은 뭐 생리휴가라든지 연차휴가를 내서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잘 나와서 다들 간다라는 의견이고요.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그럼에도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연락을 정말 뜨문뜨문이라도 하는 거. 하루에 3명 정도를 정해서 전화를 해본다거나 카톡을 해본다거나, 오늘 네 생각이 났어. 내가 지금 발산역을 지나가는데 언니가 생각이 났어 하면서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또 생각이 나면은 기프티콘, 커피 한잔 하자 하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마음을 표현했다면 굳이 딱 그날에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비행 때문에 못 가더라도 인간관계는 소원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잘하면서 저도 실천은 잘 못해서 조금 찔리네요. 가족과의 시간을 못 보낸다는 것도 두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슴 아팠던 사례는 가족 운동회, 우리 운동회를 하는데 항상 아빠만 보내야 되고 나는 비행 중이라 잘 못 갔다, 이런 사례들도 꽤 많이 봤고, 명절 때 나는 작은 며느리고 큰 며느리 형님은 와가지고 항상 부침개를 부치는데 나는 그때 뉴욕에 가 있고, 이런 상황들도 있죠. 그럴 때 좀 난감한데 어떻게 해결하냐 물었을 때 딸한테는 평소에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뉴욕에 갔을 때 한정판, 뭐 해리포터 이런 것들을 사온다거나, 좋아하는 디즈니 뭐 공주님 옷을 사다 준다거나 하면 엄마 미국 잘 갔다 와, 내 선물도 잊지 마 하면서 오히려 비행을 보낸대요, 딸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뭐 다 충족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조사, 뭐 명절 시댁 같은 문제도 성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불가피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나 대신 전을 붙여주는 형님께 성의 표시 뭐 선물도 하고 해외에서 뭐도 좀 사다 주고 립스틱도 사다 주고 어머님도 뭐 이렇게 좀 챙기면서
시댁과의 문제도 잘 조율을 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후로 따로 찾아뵙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시간도 마련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복되는 일에서 오는 일태기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만나다 보면 권태기가 오듯이 승무원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357 이렇게 홀수 단위로 일을 정말 그만두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온다. 라는 일태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을 하는 선배 사무장님들을 보면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회사에서 하라는 일만 하고 비행을 늘 똑같이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일태기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신만의 이런 투자들을 하고 목표치를 정해서 매해마다 그걸 미션을 깨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학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방송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 평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번째로는 다이어트 등 자기 관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목표치를 세우면서 오늘은 이번에는 내가 봉사활동단체를 몇 개를 해봤네 이런 것들, 어학 자격 스펙을 이만큼 올렸네 이런 것들이 자기 성장으로 인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하면 자연스럽게 진급도 되고요. 진급이 되면 월급이 올라가면서 내가 삶의 또 만족도가 올라가는 선순환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정서적 우울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내라는 공간이 좀 폐쇄적일 수도 있죠. 정말 얼굴에다가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갑질 승객을 만날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아부하는 사람 옆에 있어서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되게 저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사가 너무나 뭐 같아가지고 정말 회사생활 때려치우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도망을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이 정도, 제 나이 정도 때 딱 한 대리 정도 진급을 했을 때 되면은 이게 노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노선을 정하는 거죠. 승무원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사회생활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존경하고 부러워요. 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잘 못하겠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고 틀린 걸 맞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까지 진급을 열심히 하고 존버를 해서 그야말로 직장 생활을 했다면 그냥 탄탄하게 그 정도 입지로 쭉 정년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급여는 400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평가나 인사를 통해서 나 사회생활 잘해서 승무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는 그런 야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하나의 팀 생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떠한 비행 하나하나를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즐기면서 미션을 깬다라는 느낌으로 비행 하나하나에서 정말 올 클리어한 그런 비행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가치관에 맞게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점과 극복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산이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어느 직업이든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들 비행생활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댓글 한번,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